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벽 안개를 뚫고 올라오는 흙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진했던 우리 어머니의 파스 냄새를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지독하고도 향긋한 냄새에서 시작됩니다. 에이구고, 이놈의 비가 오려나 무릎이 먼저 마중을 나오네. 순자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70평생 알람시계 한번 맞춰본 적 없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죠. 아들 진호에게 보낼 배추며 대파가 이슬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 손을요. 마디마디가 붉어지고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 마트 가면 깔끔하게 포장된 채소가 널렸는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어요. 밭에 쪼그려 앉아 배추잎 뒤를 일일이 들춰보는 순자.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손으로 잡아냅니다. 이놈들, 우리 진호 먹을 건데 너희가 먼저 맛보면 안 되지. 저리 가라, 저리 가. 농약 한 방울 쓰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그 자리를 칼로 살짝 도려내면 그만입니다. 손가락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순자 씨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들이 엄마 김치가 참 달아 라고 했던 5년 전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거든요. 시골 노인네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순자 씨는 채소를 씻고 또 씻습니다. 흙 한 톨 남지 않게 박스 바닥에 신문지를 정갈하게 깔고 그 위에 갓 따낸 초록의 생명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채소만 담는 게 아니네요. 박스 안쪽 깊숙한 곳, 낡은 양말 속에 뭔가를 찔러 넣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50만 원. 순자 씨는 그 돈을 3년째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 돈을 어떻게 써? 도시 살기 팍팍할 텐데. 나중에 우리 아들 힘들 때 큰 힘이 돼야지. 그녀에게 이 500만 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며 본인의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잘 받았다는 연락이 올까? 이번 대파는 좀 억세다고 하지는 않을까?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는데 순자 씨는 괜히 휴대폰 액정을 옷소매로 닦아봅니다. 바쁘겠지. 진호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새아기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을 거야. 그래도 잘 도착했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참 좋으련만. 설레는 마음으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순자 씨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죠. 우리 아들이 전화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칠 때까지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순자 씨의 설렘은 조금씩 서글픔으로 변해가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낸 거 맛있게 먹어주면 됐지. 엄마는 그거면 충분하다.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본인이 새벽 이슬 맞아가며 키운 그 채소들이 정성껏 닦아보낸 그 마음들이 서울 아들집 현관문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이죠. 아유, 또 이 냄새 나는 걸 보냈어. 자기야, 이거 그냥 버린다. 순자 씨의 사랑이 쓰레기 취급을 받기 시작한 그날, 비극은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듣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때로 날선 칼날보다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노모에게 그 칼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집 문턱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치이면서도 보따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순자.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지만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열흘째 연락이 없는 아들이 걱정되어 순자 씨는 결국 상경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밥은 거르고 다니지 않는지,
시골 노모의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우리 진호 좋아하는 고추장아찌랑 들깨 기른 거 챙겼으니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며 물어물어 찾아온 아파트 단지. 순자 씨는 화려한 고층 건물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좋은 곳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리가 떨리는 고통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거든요. 거친 손을 옷에 문질러 닦고 머리칼을 정리하는 순자.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높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미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새아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올 정도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 그 냄새나는 풀떼기들 저번에 택배 온 것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버린 거 몰라? 순자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문가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우리 집 냉장고 좁은 거 뻔히 알면서 시골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해? 버리는 것도 일이야 일을. 흙 떨어지고 벌레 나오고.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말 좀 해. 당신은 입이 없어? 순자 씨는 기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채소를 키웠는지 아는 내 자식이라면 그래도 우리 엄마 정성인데 너무하다라고 말해주길요. 하지만 이어진 아들 진호의 대답은 순자 씨의 마지막 기대를 무참히 깨트려버립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나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할게. 냉장고 가득 찼으니까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됐지? 털썩 하고 순자의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이 풀립니다. 침묵은 긍정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대신 아내를 달래기 위한 피로감만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새벽잇을 맞으며 벌레를 잡던 그 시간들이 이곳 도시 아파트에서는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이자 민폐였다는 사실을요. 순자는 채소 보따리를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가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큰 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던 순자 씨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집니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를 뻔하다가 겨우 난간을 붙잡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늙은 게 눈치도 없이.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들집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70년을 자식을 위해 버텨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순자 씨는 계단 구석에 앉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순자 씨는 결국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다시 시골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그녀의 마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죠. 순자 씨가 현관 앞에 두고 온 그 보따리 안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채소만 들어있던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과연 그 보따리가 쓰레기통으로 향했을 때 이 가정엔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못난 존재이기도 하죠. 오늘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미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습니다. 보따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려 봅니다. 미영 씨는 결국 참았던 짜증을 터뜨립니다. 복도에 밴 흙냄새가 마치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풀러보지도 않은 채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즐기셔. 오지 말라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민폐를 끼치네. 이거 다 음식물 쓰레기인데 언제 분류해? 몰라, 그냥 다 버려버릴 거야.
정성껏 말린 시래기도, 정성껏 닦은 고추장아찌도 미영 씨의 손에 의해 검은 비닐 속으로 처참하게 구겨져 들어갑니다. 지친 기색으로 걷던 진호가 산더미처럼 쌓인 봉투 사이에서 낯익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터진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건 작년 추석 때 진호가 어머니께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보니 그 안에는 엉망이 된 채소들과 함께 익숙한 보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봉투 깊숙한 곳에서 흙 묻은 신문지에 쌓인 작은 돈 봉투를 발견하는 진호.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진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묵직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려 5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레 눌러쓴 쪽지 한 장이 보입니다. 진호야, 엄마는 밭에서 나는 거 먹으면 돈 쓸 데가 없다. 네가 준 생활비 차곡차곡 모아두었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집 살 때 보태거나 애들 공부시킬 때 쓰렴. 엄마 걱정 말고 우리 아들 기 펴고 살아라. 김미영?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3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 먹고 모은 돈이야.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난 그냥 채소인 줄 알았지. 냄새나고 벌레 나올까봐 그랬던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돈이 있으면 손에 쥐어주시지. 왜 이런 구질구질한 박스에 넣어두시냐고. 구질구질? 우리 엄마 인생이 당신 눈엔 구질구질해 보이지? 내가 어떻게 컸는지, 그 흙 묻은 채소 팔아서 나 어떻게 대학 보냈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당신이 버린 건 채소가 아니라 우리 엄마 심장이야. 흙 묻은 돈봉투를 매만지며 아이처럼 끄느끼는 진호. 미영은 차가운 진호의 반응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진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파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차가운 복도에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돌아섰을 어머니의 뒷모습을요.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어머니의 사랑은 늘 대가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파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부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고집이죠. 진호 씨의 절규는 아파트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이는 순자. 그때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순자가 반갑게 전화를 받습니다. 진호야, 짐은 잘 받았니? 채소가 좀 시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진호는 수화기 너머로 대답 대신 크너끼는 울음소리만 토해냅니다. 순자는 직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다친 아들을 달래듯 조용히 묻습니다. 진호야, 왜 울어?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는 그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요? 분노와 회한으로 얼룩진 이 밤, 가족이란 이름에 부서진 조각들은 다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면 아마 참회라는 단어는 시린 겨울비와 같을 겁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위해선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니까요. 오만했던 며느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그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진흙탕길을 걷는 미영. 명품 구두가 진흙범벅이 되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어딘가를 급히 바라봅니다. 미영 씨는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흙 묻은 500만 원,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시골집 마당.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텃밭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배추잎을 덮어주는 순자. 미영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섭니다. 순자 씨는 지난번 계단에서 다친 무릎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혹여나 어린 배추들이 비바람에 꺾일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어깨, 흙탕물이 튄 낡은 점퍼, 그 초라한 뒷모습이 미영 씨의 눈을 찔러옵니다. 미영이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고, 새아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빗속에 얘까지 왜 왔어? 어서 일어나, 옷 다 젖는다. 미영 씨는 순자 씨의 손을 피하며 진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신이 버렸던 건 채소가 아니라 이 노모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이 빗물과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키운 건데 제가 그거 쓰레기통에. 어머니, 저를 때려주세요. 차라리 요구하세요. 낡았지만 뽀송뽀송한 내복과 겉옷을 미영에게 내어주는 순자.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집니다. 순자 씨는 미영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진 며느리의 손을 자기 손 안에 넣고 비벼줄 뿐입니다. 며느리가 무시했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 미영 씨를 감싸 안습니다. 괜찮다, 새아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도시 살면 깔끔한 게 좋은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눈치가 없어서 너희를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순자의 말에 미영이 다시 한번 소리내어 웁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순자 씨는 절고 있는 다리를 끌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싫어했던 그 된장찌개와 나물들이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미영 씨의 코끝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순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집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 어머니, 이 손 제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어머니 손에 묻은 흙, 이제는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밥 위에 잘 익은 총각김치 하나를 올려줍니다. 자식의 허물에 덮어주는 건 부모의 본능이라지만 순자 씨의 용서는 비온 뒤의 땅처럼 더욱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차갑게 내리던 양평의 비는 어느덧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미영 씨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채소가 왜 그토록 달았는지, 그리고 그 흙 묻은 보따리가 왜 그토록 무거웠는지를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상처 입었던 이 가족의 텃밭에도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마지막 장, 이들이 그려낼 진정한 가족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사람의 마음에도 다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순처럼 상처 입었던 가족의 관계도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양평 순재신의 집엔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땀을 닦으며 모종을 심는 미영. 예전에 세련된 도시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헐렁한 작업 복바지가 제법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영 씨는 주말마다 양평으로 출근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호미를 들고 힐 대신 장화를 신었습니다. 처음엔 흙 한 톨 묻는 것도 질색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밭고랑 사이를 누비는 모습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심은 상추가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이고, 우리 새아기 이제 농사꾼 다 됐네. 사랑을 주니까 식물도 할아보고 쑥쑥 크는 기야. 고생했다. 이리 와서 좀 쉬어라. 순자 씨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만 미영 씨는 오히려 그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훈장 같기 때문입니다. 고부간의 벽은 그렇게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사이 어느덧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와 함께 순자가 갓 따온 싱싱한 쌈채소를 한 바구니 들고 나옵니다.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텃밭에서 갓 수확한 쌈채소 파티입니다. 며느리 미영 씨가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 그리고 순자 씨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가 상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전 같으면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을 미영 씨가 이제는 상추 3장을 겹쳐 크게 쌈을 싸 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엄마한테 농사 배우느라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 질투날 정도라니까요. 당신은 몰라. 흙 속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어머니, 이거 제가 키운 거니까 더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죠? 평상 위에 둘러앉은 세 사람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담장 너머로는 이른 보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기억은 이제 맛있는 식사와 웃음 뒤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순자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봅니다. 평생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했던 거칠고 투박한 손.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 안에 따뜻하게 감싸여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야 긴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별거 없더구나. 한 사람이 죽어라 참고 희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흙 묻은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봐 주는 것. 그 더러워진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였어. 내 인생에 봄은 다 간 줄 알았는데 내 아들하고 며느리 덕분에 다시 봄이 왔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구질구질하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 손에 묻은 흙은 우리를 키워낸 훈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의 그 투박한 손을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흙 묻은 500만 원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네 텃밭에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 가족의 이야기처럼 말이죠.